뭐 나름대로 자기가 면접을 준비했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할까요? 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이들의 두 가지가 미흡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지금 이제 광운대 발표 나오면서 아이들이 이제 1차가 점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합격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생기부 문제가, 아니, 대인 면접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이제 상담을 합니다.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뭐 나름대로 자기가 면접을 준비했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할까요? 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이들의 두 가지가 미흡했기 때문에 답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방송으로 확실히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첫 번째로 이제 생기부를 나름대로 숙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숙지를 냈어요. 생기부를 보면 이제 저에게 이제 면접 컨설팅을 신청을 할 때 이제 생활기록부하고 그다음 자기소개서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보면 자기 나름대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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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을 잘 정리했어요. 보면. 자기가 무슨 활동했고, 그 다음 생계가 잘 정리가 됐는데, 왜 이런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물어보면 왜 답변을 못 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아이들이 본인의 활동만 숙지해서 답변하는 게 문제입니다. 본인의 활동만 숙지했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물어봐, 너 나름대로 활동은 잘했어요. 그런데 왜 활동만 숙지해서는 답변이 잘 안 나오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대학교 평가자는 이미 면접을 보기 전에 어차피 생활기록부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서류를 이미 다 평가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접에서 생활기록부에 나오는 활동을 다시 한번 나열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변들 같은 경우는 매우 식상해요.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만 숙지하면서 답변했던 아이들의 첫 번째, 이 네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동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 배운 점도 없어요. 답변하면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아이들에게 면접 컨설팅하고 리허설 할 때마다 생활기록부에 있는 활동을 물어볼 때는 항상 결론에 배운 점, 진로 역량 그 점이 어떻게 향상됐는지 그게 안 되면 항상 지적을 합니다. 어떨 때는 왜 이걸 말 안 하냐, 왜 생기면 그대로 말을 하냐라고 하면 제가 종종 아이들은 다그치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면접관에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발전할 것인지, 뭘 배울 것인지, 진로가 얼마나 향상될 것인지 그 점을 보고 싶은데 왜 그 점을 안 보여, 왜 그 점을 보여주지 않으면 얼마나 면접관이 실망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답변에서 진로 역량도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대학교 평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 역량을 많이 평가하는데 진로와 관련된 활동 당연히 물어봅니다. 창업 활동에서도 진로와 관련된 활동 당연히 물어보고 특히 진로와 관련된 과세 투자에서도 당연히 주요하게 물어봅니다. 그저께 이 저 유튜브 댓글에 가천대 어, 전자공학과인가 면접 보건 학생 보니까 자, 수학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봤다라고 댓글을 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천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학생이 자기 전공과 관련된 보고서 작성을 했는데 그 보고서는 계속 파고들었어요. 너 이런 주제로 보고서 활동을 했는데 뭐 했냐 그래서 어떤 진로가 발전됐는지 그것만 물어보고 끝난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점들이 진로 역량을 보여주는 건데 이 점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의 활동까지만 정리하지 꼬리 물기 질문에 어떻게 나올지가 질문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가볍게 물어보는가요? 지금 우리 만능 유튜브 댓글 면접 후기 보시면 뭐 어떤 꼬리 물기 질문이 있었다라든지 그런 댓글들이 이제 작년이고 계속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활동은 정말 정말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즘에 와서 이제 우리 기후 온난화 때문에 태양 전지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에너지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태양 전지 활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걸 우리가 좀 준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태양 전지 보조 배터리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사용한 태양 전지의 전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의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준비하는 경영학과죠. 경영학과라면 아이들은 단지 마케팅만 준비합니다. 커즈 마케팅, 뭐, 바이럴 마케팅, 그다음에 요즘에 와서 자, 가상현실 AR 마케팅을 많이 준비하는데 그 점의 장점과 단점을 준비하는 건 좋긴 좋아.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면접 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생활기록부에 창업 같은 게 종종 나와요. 그러면 이런 질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창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창업은 어떤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해보라는 질문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 계획서 활동을 했다라면 자, 투자금이 얼마 필요하냐, 손익분기점 등 이 모든 것들도 나옵니다. 작년에 그거 다 물어봐. 작년에 경영학과에 산 학생이 그 사업계획서, 근데 좀 몇 명 물어봤어요. 사업계획서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에 그 사업계획서도 들어갔고, 창업활동 3학년 때 두드러지게 나왔으니까. 사업계획서 얼마 필요하냐, 그 다음 손익분기점이 언제냐, 이런 모든 것들을 꼼꼼히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 경영학과에서 제가 무슨 사업계획이 있으면 아이들 이것만 준비해요. 아, 이것을 왜 준비했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뭐 이익이 있고, 이런 것만 준비하는데, 계획대로, 뭐, 계획성 있게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꼬리무기 질문이 너무 약하단 말이야,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점들 정말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대학교들은요, 다 꼬리무기 질문들입니다. 매우 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컴공이다. 그러면 알고리즘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뭐에 대한 알고리즘, 그에 대한 뭐, 휴리스틱 함수라든지 그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알고리즘은 절대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말이 트이지가 않았어요. 말이 트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요. 아, 저는 학교에서 발표도 잘하고, 뭐, 그 다음에 나가서 토론도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 면접과 발표는 엄연히 달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발표는 원고를 미리 준비하지만, 면접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면접장 분위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좀 대화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거 왜 했지? 그러면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분위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숙지를 하고 준비했는지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머릿속은 알고 있는데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면접 리허설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활동을 다 물어봐요. 이 활동 왜 했지 물어보고, 그럼 이 활동을 통해서 뭘 배웠는데, 진로에 뭐가 도움이 됐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이제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알긴 알아요.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보면 알거든요. 그 아이들 이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서 나 알긴 알지. 근데 말이 안 나오지. 얘 알아요. 그러면 편히 말해요. 편히 말하고 그러면 그때 아이들은 이제 편히 말하는 건데 이처럼 아이들이 그것을 표현을 못하고 입에서 머뭇거리는 거. 이게 지금 말이 트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한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여학생이 이제 4회차, 5회차 때까지도 정말 말이 안 나와서 알고 있는데 떠듬떠듬 거는 그것이 그 말이 안 나는 이렇게 정말 그 알고 있는데 표현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저 연습 많이 하고 리허설 하니까 그 여학생이 자연스럽게 술술술술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그 활동을 왜 했고 그다음에 무슨 활동 구체적으로 했고 뭘 배웠는지 이런 점을 술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학생도 자신의 변화 모습에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서류 기반에서 제가 생기부 기반 물어보면은 그냥 뭐 동기도 없어. 그냥 활동도 가물가물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동기, 활동, 배운 점 아는 진로 역량 이런 점들 아니면은 정말 어려운 것은 호기심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이런 점들이 술술술술 나온다라는 점이죠. 왜? 일단 말이 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학생도 자신을 보통 깜짝 놀라더라고요. 선생님 저 정말 답변 잘하죠. 왜? 저희가 이제 리허설을 할 때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왜냐하면 피드백을 이제 수시로 하거든요. 영상을 녹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보더라도 답변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하니까 학교 선생님도 면접도 정말 좀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드리니까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면접은 자신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딱 두 가지입니다. 생기부 활동만 숙지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머릿속으로만 연습하지 말고 말로 직접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면접으로 꼭 뒤집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